예,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회계과 장치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경국입니다. 어안번호 312호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공유재산 심의의 조항 수정,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과 수의매각 관련 사항 정비로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용도 변경 및 용도 폐지의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야 하므로 용도 폐지 심의회 생략 기준을 삭제하고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 수의 허가 대상에 시금구로 지정된 금융기관 추가하는 부분과 대부료율 1000분의 10 이상 적용 대상을 추가하고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창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1000분의 50을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수의계약 대상을 추가하고 상위법령 내용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은 신구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신구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주의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부분 중 2항 7명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 하고 같은 항 1호와 2호는 삭제하고 3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시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에서 호선한다로 신설 현행 3항을 4항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다음 페이지 심의의 기능 중 2항 3호 대장가액을 영 제7조 제7항에 따른 기준 가격으로 변경하고 4호를 삭제하고 189페이지 17조 무상사용기간 내용을 기부 체납이 확정된 재산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법 21조에 따르며 그 가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로 다음 페이지 20조 2 행정재산의 사용 수의계약 대상을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로 변경하면서 1항의 1호와 2호 내용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로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7호를 신설하여 시금구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28조 대부료율 부분에서 4항 7호부터 15까지를 신설하고 내용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 사회적 기업이 대부하는 경우,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예비 마을기업이 대부하는 경우, 협동조합기법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이 대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30조 토속의 재치료 산정 부분은 1항, 2항의 내용을 한 항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토지 재치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에 토속의 매각 대금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매각 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며 그 밖에 토속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32조 대부료 감면 내용 중 사항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1항 중 12호와 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건축법, 가축 분묘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신고 허가 등 적법화 절차 없이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제48조 거제시 건축위원회 심의 부분에서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거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거제시 건축위원회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는 비용추계서와 성별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그리고 관련 상의 및 관계법령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위안번호 312호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6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대부료율,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매각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사항은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 폐지는 같은 법 제11조의 심의를 겹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일정 규모 이하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라 하더라도 조례로 심의의 심의를 생략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시청사 내 시금고가 설치되어 있으나 조례의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및 조례에 따라 사회적 기업 및 예비적 사회적 기업, 도시재생법에 따른 마을기업 및 예비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은 대부료 감면을 받고 있었으나 사회 취약계층의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료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부효율 1,000분의 10 이상 적용 대상으로 조정하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시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의 소유자 및 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매각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등에 대한 경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시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의 소유자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일부 개정 처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구 이제 조문표를 보면서 이게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조정한 거는 어떤 게 있나요? 그 주요 내용상에 예, 제 11조인가 봐요. 안 5조 2항 4호 5조 2항 4호요. 예, 예. 5조 2항 4호. 행정재산으로 동지역에 소재한 660제곱미터 연수 휴지 또는 면적에 소재한 990제곱미터 연수 휴지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는 심의회를 안 거치고 이제 대분할 매각이 가능하다 예, 이 예. 말씀이죠. 예,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190페이지에 20조죠. 20조 2항 7호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그럼 이때까지는 뭐 입찰을 했습니까? 지금 농협 아닙니까? 예, 농협. 예. 입찰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규정도 없이 예, 그냥. 뭐 수의계약으로 아, 해왔었습니다. 수의 계약 조항이 없는 수의 계약으로 예, 대부가 예, 되고 지정하는 있다. 부분입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지금 그 193페이지에 그 우리 토석의 재치료 산정이 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산출한 금액이 1,000분의 50이면 5% 아닙니까? 5%? 예, 맞습니다. 5% 이상으로 한다. 이거 하고 산술 평균한 금액의 이상으로 산정한다. 이거 하고 어디가 더 높습니까? 지금 이 개정안이 더 이 대부료를 많이 받는 겁니까? 아직 뭐 그런 사례는 뭐 접한 사례는 없지만은 요 개정의 유정회가 어떻게 보면 감정 평가를 통해서 네네.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은 두 개 감정 평가사 이상이 평균을 해가지고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 아, 객관적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뭐 상위법에 있는 거는 알죠, 이게. 지금 제 30조를 그대로 뭐 둬도 되고 개정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도 상위법에 개정되는 따르는 또 우리 부분. 아,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럼 그게 산지관리법에 그러면 나와 있는 겁니까? 토석의 채취료 산정은. 뭐 그 밖에 뭐 토석 매각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니까 토석의 채취료 산정도 산지관리법에 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 우리 194페이지 31조 4항 1호가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이 가로대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 총 공용 면적을 이제 500제곱미터, 대부 전용 면적을 100제곱미터, 건물 총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존 안과 개정안을 이 계산을 해봤더만 기존 안에는 50제곱미터가 나오고 개정안에는 200제곱미터가 나오더라고요. 이 계산 방법이 예. 가로하고 뭐 이 나누기 하고 이게 자리가 변경됨에 따라 이게 그러면 이제 4배 정도 차이 나는데 기존 안에 비해서 이게 전자계산기로 이거 한번 때려봤는데 예. 계장님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잠깐만 그 저기 마이크 들고 그 발언해 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계산법이 똑같다고요? 근데 그 지침상 되어 있는 이 산수 기호 같은 것들이 좀 틀려서 지침이 나오는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제가 이 휴대폰 계산기로 가로 건물의 총 공용 면적 곱하기 대불 받을 사람이 준용할 면적 가로 닫고 나누기 건물의 총 전용 면적 이래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50제곱미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 이제 가로가 뒤로 간다 아닙니까? 건물의 총 공용 면적 곱하기 가로 열고 대부받을 사람이 전용한 금융 면적 나누기 건물의 총 전용 면적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때리니까 계산을 하니까 200제곱미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신 표기가 좀 잘못돼 있어서 부호 표기가 잘못돼 있어서 고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단순한 부호 포기는 아니죠. 이거는 계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가로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게 이동하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50 나오고요, 50 나와야 되는데 내 집에서 요즘 뭐 휴대폰 전자계산기가 좋으니까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다르게 나와요. 이게 그 가로 안에 있는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하고 가로 밖에 있는 걸 뒤에 하고 그러면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고 나누기를 뒤에 하고 막 이렇게 순서가 수학적 순서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대로 해보니까 값이 다르던데요. 지금 계산하면 휴대폰으로 계산을 해보시는 게 빠를 텐데요. 그 계산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196페이지에 이 시설되는 부분 이거 비슷한 게 우리 조례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교시설을 이제 점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엔 원포인트 조항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시설을, 시유지를 무담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그 조항이 들어갔다고 봐지는데, 그러니까 뭐 이것도 12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딱 기간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2013년도 3월 30일 이전이니까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우리 시에는 56 농가가 됩니다. 56 농가요. 예, 예. 그럼 이제 그 중에 이제 적법화를 이제 진행시킬 경우에 10가구, 10농가가 됩니다. 10가구요. 예, 예. 그럼 나머지 46농가는 그러면? 이제 뭐 전환 대상인데 네. 일단은 56가구 중에 46가구는 전환이 됐고요. 아. 지금 이제 대상이 10농가가 지금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제가 이제 대상이 되는 부분이. 이 조항을 보면서 제가 이제 민원으로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부모님이 한 20년 정도 이제 시유지인지 아니면 이제 하천변에 논인데 그걸 이제 자기가 부모님이 이렇게 대부를 받고 싶은데 수의계약이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일정 면적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지가 제법 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민원인한테 그대로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그는 수의계약이 대상이 아니고 입찰 대상이니까 입찰을 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혜 아닌 특혜인데 이거는 그럼 이게 우리 축사하면 우리 한우 키우는 사람들 그분들 맞습니다. 예. 어떤 한우나 가축 이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입니까?
이거는 저 행안부에서 또 우리 도를 통해 가지고 무허가 축사 그 적법화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 자치단체 조례에 좀 추가를 조금 협조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 행안부를 통했어요. 예, 예. 한우 농가를 좀 자, 아무래도 도와줘라. 뭐 축산농가에서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아마 민원을 넣었겠지. 넣으면은 행안부에서 각 시도를 통해서 또 시도는 또 시군을 통해서 시군 조례 개정할 때에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지금 2013년 3월 20일 이후로는 이게 우리 시유지를 이제 이제 대부해서 하고 있는 아까 뭐 전환되고 막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러나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해줘야 될 축산 농가는 없습니까? 지금 뭐 연농가 말고는 지금 현재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행안부의 권고 사항이다 그죠? 예, 예. 근데 법적 그건 아니고. 예, 예. 그럼 법이 있습니까? 이건 14년 3월 20일 그 가축 분류 관리 및 그 이용에 관한 법률이 부칙이 조금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어 특례법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제 이에 따르는 또 그 시군의 그 조례를 조금 개정해 달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부칙에 따르는. 예, 예, 예. 그 부칙이 그렇게 아예 근거가 없지는 않다 이 예, 말씀입니까? 예. 거기 보면 이제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등에 관한 어떤 특례에 네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행안부가 또로부터 시다. 그럼 이 부분 조례는 우리 거제시 말고라도 우리는 사실은 축산 농가가 굉장히 작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고성군이나 이런 데는 축산 농가 굉장히 많은 줄 아는데 예. 그런 부분에도 지금 경남도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저 아까 뭐 행안부라든지 도에서 이 조례 개정을 좀 권고했다니까 다 그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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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산은 어떻던가요? 똑같이 나와요. 그 내가 잘못했나? 휴대폰으로 하니까 또 거기에도 그렇다면 일단은 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187페이지) 예, 신구 조문 가지고 볼게요. 다른 건 다 그냥 위치 이동이고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에 5조 2항의 4호를 원래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을 이걸 삭제를 한다는 말은 이제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죠. 예, 예. 생략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게 지금. 예, 예, 예. 삭제한다는 거는. 예. 그게 이제 공유산물품관리법 그 11조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11조 대부료와 사용료 및 매각 대금을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던 내용 아닙니까? 예, 예. 이거를 이제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상위법에 내용이 있는 담고 있는 내용이라서 아, 상위법에 요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라 가지고 예. 예,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 그럼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안 해왔던 거죠 우리가. 예, 예, 예. 매각 맞습니다. 대금해도 예, 예. 그만큼 토지를 우리가 구입하고 이렇게 안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냥 세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쓰고 예, 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삭제한다 이런 예. 의미네요.
그리고요. 192페이지에 대부료율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대부료율에 보면 그 평정 가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전에 이제 공유재산에 대한 평가액 이렇게 있던 거를 전부 이제 재산 평정 가격으로 다 용어를 바꿨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192페이지에. 예. 예. 평정 가격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그 보통 명사로 그냥 평가해서 정한다 그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우리 그 회계 전문 뭐 어떤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인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예. 그냥 일반적으로 평가해서 정한 금액 이렇게 금액이라고 보면 보시면 됩니까? 돼요. 예,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재산 평가 금액이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여기서 그런 말하는 평가 금액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주로 뭐 감정가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뭐 현시가입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지가를 이제 적용시키는 부분이고요. 예. 예, 이제 그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개별 주택 가액이나 예. 뭐 안 그러면 또 공동 주택 가액을 적용시키는 그런 부분이. 주택 가액이라는 거는 뭐 이제 시세를 말하는 겁니까? 그분은 담당 계장님한테 좀 예,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세를 말하진 않고 네. 저희가 이제 대부를 하거나 매각을 할 때 재산 평정 가액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해서 또 저희가 감정을 하거나 분할을 하거나 그런 비용을 포함을 해서 감정평가 법인에게 두 곳에 맡겨서 산술 평균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예. 예. 토지는 그렇고요. 건물은요. 건물은 건물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개별 주택 가격이 있거든요. 예. 1회배당 나오는 금액의 면적을 곱해서 또 그 감정가액 산식이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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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193페이지에 보면 대부료율 1000분의 10 이상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그게 7, 8, 9, 10호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그러면 기존에 없던 게 아니라 그 195페이지에 보면 32조에 대부료의 감면이라고 안 돼 있습니까? 예, 감면. 예, 대부료의 감면의 사항에 이게 지금 뭐 법 용어만 저 법 조항만 쭉 써놔가지고 저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32조에 영제 17조 7항 1호 또는 영제 35조 2항 1호에서 정한 것 중 영제 29조 1항 20호, 25호에 해당하여 쭉쭉쭉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이제 여기는 대부료를 50% 감면해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게 지금 193페이지에 7, 8, 9, 10호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말기업, 예비 말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대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32조의 예. 사항에 근거해서 대부료를 50%를 감경을 해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예. 요 네 가지 경우는 조항을 이동을 시켜서 아예 그 대부료를 자체를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것을 바꾼 거란 말이죠. 예, 예.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32조는 이제 그걸 다 빼고 나니까 남는 것이 결국은 일자리 정책에 따라서 미취업 청년 창업을 위해서 하는 거 요것만 지금 남게 된 거죠. 예, 예, 네 개가 빠져나가고. 예. 그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대부료를 감면 5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이 네 개 기업이 있을 때 하고 예. 지금 현재 이거를 바꾸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료를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하고 예. 어떤 게 더 이익입니까? 당연히 이게 대부료를 감면이 이익이 돼야 되는데. 요율로 적용하는 게 네.
수치상 조금 그러니까 대불호율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게 예, 실제 금액상 더 낮아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기업에게는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일종의 혜택을 더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그 196페이지에 그 40조 12항 죄송합니다. 40조 1항 12호 축사 관련된 겁니다. 196페이지. 예, 여기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 소유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 연도가 이게 정확한 겁니까? 날짜가?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됩니까? 사실은 공문이 그 3월 20일로 내려와 가지고 예.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그게 되려면 어떻게 2013년 2월 20일로 돼야 됩니다. 그럼 조문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예, 예. 요번에 맞습니다. 예, 이번에 예. 이걸 개정할 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날짜 변경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따로 우리가 수정을 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예.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 2월 20일. 2월 20일.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신검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197페이지네. 예, 예. 48조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제시 건축조례에 따라 그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8조 어느 쪽에는 심의위원회를 심의 부여를 결정한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할 수도 있고 건축위원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현행에는 현행에 하도록 돼 있고.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예. 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정축이라든지 일정한 규모 이하라도 예.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축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되게끔 조금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되게끔. 예,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 뭐 청사 같은 경우는 뭐 연면적이 한 3,000회배 이상이 돼야 건축심의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종종 현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이 없고 이거는 그냥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정축이나 뭐 좀 소규모의 어떤 청사 면적도 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뭐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내용이 애매해가지고. 그럼 꼭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건축위원회를. 예,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요 청사의 건축심의의 대상이 건축조례에 따라서. 예, 예. 뭐 연면적이 3,000회배 이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뭐 10층 이상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병수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예, 예. 그게 애매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을 좀 예, 해드리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방금 한 거 10층 이상이나 3천, 지금은 현재 기준이 딱 돼 있는데, 네. 그 아래도 심의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앞에는 조항에 따르면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이제 건축심의위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이거, 뭐, 완전히 100제곱평방미터라 해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비중이, 중요도에 따라서 건물의 어떤 뭐, 정축을 하면은, 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대폭 확대를 좀씩 있고 범위도 넓게 해놨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위가 확장됐다고 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그 전에 국장님 그 심의 기준이 그러면은 딱 정해져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건축심의원회 할 수 있는 3,000 범위가, 이상. 예, 한
한정돼 있었는데 예. 지금은 저 조항을 바꿔가지고 그 상관없이. 문구를 바꾸고, 예. 예, 예. 건축위원회에서 가부 이제 심의 여부를 갖다 결정할 수 있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우리 날짜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 착오가 있어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깐 정의하고 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이게 됐습니다. 행안부하고 경남도가 법무대라고 했는데.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예,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안석봉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석봉 의원입니다.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가축 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 시설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어 적법화를 추진 중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날짜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2013년 3월 20일 이전에를 2013년 2월 20일 이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안석봉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위원,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석봉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석봉 의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관련해 일괄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지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 토론 다음으로 찬성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40조 제1항 제12호에 2013년 3월 20일 이전에를 2013년 2월 20일 이전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석봉 의원이 동의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숙입니다. 의안번호 317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거제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제안 이유는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주요 내용은 이후 조례안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자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부터 296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1항 시장은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4조의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망, 시장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실태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1항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른 거제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항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항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과의 연계 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 7.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항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의 위탁. 1항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점검 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항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90 이상입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부침 1 비용 축에서입니다. 이미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비용 발생 요인은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일반 수용비 등입니다. 이 비용 추계 결과로 추계의 전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육성기금 70%, 12-30%를 확보하여 2020년 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2% 정액하여 5년간 추계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성병 영양평가 결과입니다. 303페이지 성병 영양평가 책임관으로부터 조례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항의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여 수용을 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상위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위안번호 317호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8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및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 계획 수립, 지원 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교육부 교육통계에 따르면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학교 밖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업 중단 예방, 학업 복귀, 학력 취득, 진로 지도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말 현재 지원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181명입니다. 학업 중단은 단순히 학업 중단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리 정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검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상 298페이지입니다. 네, 조례는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네네. 지원 조례안에 지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네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 국비 10일을 매칭해서 하는데 네. 왜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이거는 기금 자체가 청소년 육성 기금인데, 네. 도비 매칭이 왜 안 되는지는 제가 그 사항까지 파악을 예, 못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예. 도에다가 문의를 해보세요. 네네.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 청소년 학교 밖 학생들 181명이나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누군가는 그 종사자들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간식비나 또 필요한 있는데 만일에 국비가 매칭 비율이 낮다든가 그죠? 네.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매칭 비율이 낮다든가 또 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영 안 내려온다든가 네. 우리는 운영을 해야 되고 네. 그런 경우 때문에 아마 좀 고민을 해서 네.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다 분담하기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금액이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네. 예, 그 도비 정도를 좀 알아보시고 네. 최대한 우리 시비가 적게 가는 걸로 하고 예를 들어서 또 국비가 줄었을 때 우리 시에서 또 가발을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네네. 예, 그 참고하셔서 도비를 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왜 안 오는지도 네.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그러면 이게 기존에 거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 조례가 있던데 네네. 이거하고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하고는 예. 서로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아, 달라요? 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실제적으로 올해시 거제 전체의 청소년들 네. 관련 문제를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원 방안을 하는 곳이고 학교 밖 청소년은 순수하게 학교를 벗어난 네네.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 조례 내용입니다. 근데 위원회 기능은 거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른 거제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네. 그렇게 거제시 학교방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만들고 네. 그 또 위원회는 네.
그제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그쪽에서 대응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학교의 관계자들이나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경찰서, 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렇게 다 관계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청소년 내에 네. 또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뭐 자격이나 그다음에 그 대상에도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교양사 만드시는 거 근데 위원회가 또 너무 하나- 많아지고 위원회가 많아지긴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 네. 이제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조례가 너무 많아지니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에다 장을 하나 넣어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넣어도 되잖아요. 제 말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또 정부의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별도 조례를 그렇죠. 제정해서 운영하라는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권고사항 안에 위원회도 따로 하라는 권고사항은 없던가요? 그런 거는 굳이. 예. 너무 취사 선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또 업무의 또 중복성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고려했을 때에 네네. 충분히 그 위원회만으로도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의 업무를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했습니까? 네. 그래서 뭐 조례 취지는 뭐 저도 뭐 사실은 자식 키우는 아버지라 참 이렇게 좋고 또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또 잘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성별 영향 평가 분석관도 네. 분석을 예리하게 하시네요. 왜냐 성별에 따라서 네. 사실은 남녀 구분해서 예. 남자가 좋아하는 부분, 여자애들 좋아하는 부분 해서 하는 부분도 저 이제 검토 사유를 쫙 읽었는데 그 분석을 잘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분은 그렇게 이 이제 양성평등관입니까? 뭐 그제시 성별 영향 평가 책임관이네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잘 제대로 평가를 하시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저는 이상하네. 조례는 만드는데 위원회는 또 그쪽에 대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네.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사실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온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검정고시에 목을 맬 게 아니라 네네. 다른 이제 직업 훈련. 예, 직업 교육 네. 뭐 고등학교 나오면 좋고 대학교 가면 좋지만 또 아니라도 우리가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구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우리 지금 다른 것보다는 실태 조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3년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실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 굳이 3년마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청소년 전체에 대해서 한번 실태 조사를 했고 올해도 예.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굳이 이제 3년마다를 뭐 정해 놓은 것은 3년마다 하겠다는 것보다는 최소 최소 기본 기준이 삼- 3년이다. 예, 이렇게 3년이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2019년도 248명 등록된 네. 예, 학교 밖 청소년이 올해에 181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냥 좀 적은 인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이 관련 조례가 만들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의 필요성을 감안을 해서 제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 거제시에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정되어서. 예. 거기가 아까 말한 꿈드림 그인가요? 예. 그럼 거기 센터장님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센터장 같이 겸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지금까지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조례가 없었어도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들은
어쨌든 또 그 여성가족부의 그 업무에 대한 지침들이 있고 또 뭐 저희 자체에서도 뭐 그동안 우리 지역에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들이 저희들도 뭐 예산 그냥 평탄치 않다는 거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굳이 조례가 안 정해져 있더라도 네. 업무는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센터 운영은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네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네네. 실태 조사를 하고 네. 하는 등등이 이제 더 포괄적으로 더 사업이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법적 기준을 더 또 세밀하게 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기한이 있습니까? 기한은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7조의 지원센터의 위탁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가동될 조항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네네. 반드시 해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 그러면 네. 이제 보통 이 일반 시민들 생각할 때는 그냥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뭐 연령대별로 우리가 보통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말하는 건 9세에서 24세까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뭐 대학생까지인데 네. 실제로 우리가 학령으로 따지면 거의 고등학생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들까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진학을 하지 않았거나 학교를 뭐 자퇴를 했거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네. 초중 같은 경우에는 뭐 자퇴 조항이 없으니까 네네. 그거는 뭐 결석을 장기간 했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 저 부칙에 보면 네. 부칙 그 2조가 하나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 지금 현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이제 6호를 하나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6호 신설 내용이 보니까 우리 지금 이 조례의 5조 2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청소년 상담복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네. 지원위원회를 예.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 안에 이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된다 이런 취지로 부칙을 만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대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8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는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의 내용 중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면 및 전보, 영유아 보육 환경과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범위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 주요 내용으로는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 나 보육교직원 인면 및 전보, 다 보육 관련 비용 지원 범위, 라 보조금 및 보육비용 지원액에 반한 한수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31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 운영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 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1회에 하나여를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으로 개정하고 4항, 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 사용 대상자 중 거제시를 시로 개정하며
제7조의 3, 사용료 등 중에서 1항과 2항 1호부터 3호는 현행과 같으며 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개정하고 5호부터 8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장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제10조 업무 중 1호는 현행과 같으며 2호 중 제반 기초교육을 기초교육으로 개정하며 3호,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4조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재배치 1항 수탁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원장을 공개 채용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를 수탁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을 임면하고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2항 보육교사는 공개 경쟁으로 시장이 채용 배치하며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명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육교사와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원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항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5년마다 순환 배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교사를 재배치할 수 있다를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5년마다 전부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교사를 전부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4항은 신설로서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호 보육 아동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2호 시설을 폐지 또는 매각할 경우 3호 해당 보육교직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4호 직무 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입니다. 제4장 보칙,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제4장 비용의 보조 등 제16조 비용의 보조 등 1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호 법 36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4조 1항에 따른 비용 2호 보육 관련 행사 비용 3호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호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5호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정하고 2항 시장은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호 법 제26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지압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2호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을 하는 어린이집 제3호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 3항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7조 비용 및 보조금 반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와 제18조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5장 보칙은 신설하고 제19조는 현행 제17조와 같습니다. 318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으로 영유아 보육 활성화와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거제 아기수당, 입학 축하금, 장애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등의 비용 소요가 예상되며 조례안 제16조 비용의 보조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비용을 추계한 결과 총 87억 66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320페이지 재원은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조달을 하여야 하며 321페이지 성별 영향평가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322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위원번호 318호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검토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면사항 정비 및 보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시설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보육교사 채용을 시장이 공개 경쟁으로 채용 배치하던 것을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변경하고 보육교사 면직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 보조금 및 보육비용의 반환 및 환수 근거 등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검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 315페이지입니다. 네. 14조 2항에 네. 보육교사는 공개 경쟁으로 시장이 채용 배치하여 그 밖에 보육교직원들은 수탁자가 그동안은 임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는 신설은 임면이라고 네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저거 사전을 찾아보니까 네. 똑같지 않다 생각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앞에 전에 우리 있던 조례의 그 명칭은 지나 임무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고 임면은 네. 임면이나 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예. 그 이게 무슨 이 뜻이 맞습니까? 네, 임면이라는 것은 임명과 예. 임명과 그다음에 면직을 두 개를 합성해서 예, 간소화한 말입니다. 그럼 이제 신설행위 면직을 할 수 있다, 해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네. 네, 그동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임명은 네네. 순수하게 임명만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 단어도 좀 우리가 생소해서.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조 사항에 네. 신설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신설되는 사항 중에 1, 2, 3, 4 네. 호는 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하지 않았나요? 뭐 그동안에도 네. 지금 현재의 사실은 1번이나 2번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있어 왔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경우는 없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억하기로도 한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몸이 아파서 또 수행을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직무태만이나 아동학대 4호에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그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명시를 하고서 하는 거로 신설하셨습니다. 그죠? 네네. 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네. 지금 법인이 수탁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요? 우리 자이숲속 어린이집이라고 옥산 골프장 내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거기는 우리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맞습니다. 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외에는 다 개인이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그 개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 수탁자가 그 예. 개인에 해당이 됩니다. 수탁자라는 용어에. 네, 수탁자라는 용어가 네네. 예, 아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6조도 네. 이제 3년으로 하고 1회 하나였는데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은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해당이 되는 그렇습니까? 조항입니다. 예. 지금 우리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위탁 주려고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만일에 이게 지금 그 상위법에 네네. 배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이제 위탁은 5년으로 하고 네. 한 차례에 대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그동안 3년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그러면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우리 모든 수탁되는 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네. 이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센터지만 다른 어린이집들, 국공립 어린이집들도 예, 여기에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건 별도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예. 영야보육법 조례에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신금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4조 네. 4항 네. 1호, 2호, 3호, 4호가 네. 이제 신설됐는데 네네. 이게 국공립 제가 이제 다니는 학교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됐다고 플랜카드 붙여놨더라고요. 아, 예.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그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준공무원 아닙니까 이분들? 일단은 신분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노동자는 아니죠.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신분이나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이게 좀 다르죠. 사실은 다르다면은 이분들은 다 우리 다 세금으로 임금 받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간 어린이집에는 네네. 원장님이 임금 주는 거고 그 수당 조금 보조해 주는 거 왜냐면 민간 어린이집은 원장들이 보육교사들 임금 주잖아요. 원장들께서 주는 임금도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나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찌됐든 간에. 보육료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고 예. 제 말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네네. 어쨌든 임금은 네, 예. 정부에서 80%까지는 80%까지 저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저는 제가 노동자 입장에서 네. 판단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보육아동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시설을 폐지 또는 매각할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꼭 느낌이 정리해고 느낌이에요. 이제 정리해고 느낌이고 2호도 그런 부분인데 2호는 시설을 폐지 또는 매각할 경우 이것도 사실은 공장을 따진다면은 직장 폐쇄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 예. 폐쇄하고 이제 예. 노동자를 잘라내는 건데 예.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닌 바야 이분들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순환 배치도 이제 순환 배치라는 말을 전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 수양 어린이집에서 장평 어린이집으로 올 수도 있고 뭐 네, 네. 뱅글뱅글 돌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육아동수가 감소되고 했다고 이 집에 보내고 흔히 이야기하는 면직 아닙니까? 면직시킬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용 그러면 그거가 불가피하게 그쪽에 정원이 줄어가지고 되면 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우선 채용동을 해서 그 고용이 안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게 보육아동수 감소 예산 사정 시설 폐지 이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준공무원 형태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을 어느 순간 야 너 그만둬라. 이게 우리 이쪽에 그제시에 정규직 공무원들도 다 정년 보장받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지나치다 보아집니다. 3호, 4호는 네네. 당연히 이거는 상식의 범위 아니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 3호 같은 경우도 또 따지고 보면 각 직장별로 병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병가를 3년에서 5년까지 늘리는 것까지도 나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무조건 질병이 들었다고 면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3호까지도 4호야 당연한 그런 건데
이건 과하다. 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일방적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보육교사 뽑는 것도 네. 공개 채용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네. 지금 수탁자가 이제 원장을 이제 임명하고 이제 그 뭡니까 수탁자가 원장을 임명하고 원장을 그러고 어린이집 이 부분도 이 교사들도 그걸 공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공개 채용 안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공개 채용은 원칙입니다. 보육 2항이 보육교사와 뒤에 이거는 그러면 보육교사는 공개 경쟁으로 시장이 채용 배치하며 네. 이렇게 되는데 보육교사와 네. 이 다음이 뭔데요? 보육교사와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네. 수탁자가 임면하고 원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러면 네네. 보육교사도 공개 채용, 경쟁 채용 안 하고 원장도 공개 채용 안 하잖아요. 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그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제14조의 4항에 보면 네. 이제 시장 및 원장은 그 내용을 보면은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 같은 경우 특히 교사들은 저희들이 매년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수요도 희망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계약서에는 반드시 공개 경쟁에 의해서 채용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친인척 네. 배제 조항도 있습니다. 원장이나 수탁자의 친인척 배제 조항도 그렇죠. 있고 그-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또 저희들이 고용 선계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1번과 2번일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와 그다음에 자연 감소분 퇴직을 하시는 네. 분들 그런 분들을 해서 사실은 1번이나 2번에서 고용에 피해를 입으실 선생님은 없다고 저희들은 이제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활자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 선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의로 할 거다. 나는 선의로 그분들 수요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사람들 피해가 없게 하겠다. 네네. 이거는 선의 주관적 개념이고 네네. 활자의 명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공개 아까 이야기했지만 위숙탁 협약서에 공개 채용이란 부분이 네. 명기가 되는 거는 제가 네. 보기엔 네. 상위에 있는 조례가 예. 공개 채용을 명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공개 채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숙탁 협약서에 공개 채용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저는 들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굳이 이게 특히나 좀 요즘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국공립 보육교사라는 게 네. 옛날에 유치원 선생님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네. 사회적인 예, 처우가 예. 서로 되려고 네. 지금 각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경쟁률이 교대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혹시 모를 예? 채용 관련 우리 사실은 출자 출연 기간에 이 사람들 뽑는 거 시에서 이제 다 일괄해서 뽑는다니까 옛날에는 다 그것서 했는데 네네. 그것처럼 채용 관련 혹시라도 채용 관련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래서 공개 채용이 마땅하고 이 부분도 굳이 이게 삭제를 할 필요가 없다면은 이건 명기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1호 사항 1호 2호는 굳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선의로 할 거라면서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네. 별표 3에 보면 공개 경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이제 보여드리면은 매년 보건복지과로부터 네. 저희들이 여기 보육사업 안내 책자가 매년 내려옵니다. 네네. 이거는 거의 우리가 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 안내 책자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채용 방법에 있어서 네네.
공개 채용을 예, 공개 원칙으로 채용을 한다. 원칙으로 한다. 그럼 그다음에 제 말은 네네 그렇게 되어 그럼 뭐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조례해서 뺀다 이 말씀입니까? 뭐 글자 수 줄하려고요? 그렇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뭐 일단은 굳이 중복되게 뭐 안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은 뭐 상위법에 따른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 말씀은 맞는데 네. 그 뭐 글자 몇 자 줄하는 게 뭐 별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1호 2호 이 부분 사항 1호 2호 이거는 어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서 수탁을 예. 받고 있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의 장기 임차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민간 시설이 그 조건에 맞아서 우리 시가 장기 임차로 어느 어린이집을 예. 임차를 해서 했는데 예. 그 가운데에 만일에 어떤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매각을 한다고 저희한테 어떤 사전에 통보가 왔을 때라든지 네. 그럴 때에 일방적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이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보육교직원들의 어떤 고용 문제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보호 차원에서 이거를 넣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홀을 하나 더 넣어도 되겠네요. 굳이 뭐 네. 그러니까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래 됐는데 뭘 네. 협의하는지 알 게 뭡니까? 인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인면에 대해서 하는데 네네. 그래서 그 면직시킬 경우에. 그러니까 1호, 2호 이 사이에 네. 다시 홀을 하나 넣어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면직될 때 네. 뭐 타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채용을 뭐 우선한다 뭐 이런 부분이 뭔가가 이렇게 돼야지 이게 보니까 면직에 대한 부분만 있고 어떤 그 면직에 대한 구제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민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위수탁 계약서라든지 네. 그다음에 각종 지침에도 보면은 그 이제 만일에 그 소위 말하면 가원이 어떤 경우든지 현재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이 가원일 경우에는 새로 신설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고 또 조항이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늦게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우선 채용은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건 어디 있는데요? 그 위수탁 협약서에 있습니까? 예, 예. 이제 협약서 서식을 뭐 뒤에 한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부분도 그러면 1호, 2호 이런 부분도 예. 그 뭐 위수탁 협약서에 넣으면 되지 굳이 뭐 이쪽에다가 항을 신설해 가지고 홀을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 안에다 위수탁 안에다가 뭐 보육아동수 감소 또는 예산 사주는 뭐 저거는 넣으면 되지. 제 말은 네. 너무 좀 이 내용만 보면 네, 네. 이 해고할 수 있는 내용만 면직할 수 있는 내용만 쭉쭉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면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구제하겠다라는 부분도 하나 정도는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일단 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금방 그 이태리 의원님이 제기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잘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어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해 기간, 정해 시간 동안 보육교사와 교직원의 면직과 관련되어서 충분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 고안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보육교사의 면직 시 이분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집행부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굳이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다소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토론 있습니까? 예, 토론이 없으면 안건에 대한 가기를 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용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